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 이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2021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의 수는 264만 5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1%에 달하는 수인데요. 2010년 25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무는 인원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539개, 약 3만 명이 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을 고립시키고 더 나아가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돼 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부터 2004년 성남재단 사건, 2016년 대구 시립희망원 사건, 2021년 라파엘의 집 사건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장애인 인권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자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탈시설인데요. 이 탈시설, 단어 자체가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장애인을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보호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처럼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 정책을 펼치게 되면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물론 신규 시설 개소 또한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오랜 기간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2021년에 이르러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장애인의 단계적 거주 전환 지원을 위해 3년간의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 정부에서도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에서 밝혔던 25년도에 본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도 그때 맞춰서 시행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까지 해서 총 600명 저희가 목표를 잡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립과 시설 전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개념과 전체적인 현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현재 장애인 탈시설 관련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분명한 온도차가 존재하는데요. 정주영, 김동훈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장애가 있으니까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어떤 시설이라는 공간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통념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통사고로 경추가 손상돼 혼자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사지마비 중증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추경진 씨. 혼자서는 화장실에 가거나 식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추 씨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외출 준비를 합니다. 15년 동안 시설에서 지내다 퇴소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는 그는 전보다 자유로운 삶에 만족합니다. 시설에서 살 때보다는 확실히 만족도가 너무 높다. 내 맘대로 그래도 가고 싶은 데 가고 돌아다니고 싶은 데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시설하고 장점이에요. 외출에 나선 추 씨가 도착한 곳은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곳에서 추 씨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강사로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가로 일하며 생계비를 법니다. 추 씨의 손과 발이 되어준 활동지원사는 누구보다 추 씨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낍니다.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본인도 만족해하는 것 같고 그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봐요. 중전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좀 밝아지고.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보면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6,035명 가운데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라고 답한 사람은 2,021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는 게 정부나 지자체의 의무이고 저희 가족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탈시설 당사자의 자립이 성공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집이랑 그다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할 때 누군가 나를 지원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 돈을 이야기하세요. 국가가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법부터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은 몸이 불편할 뿐 주체적으로 삶을 꾸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주민과 어울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탈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어서 김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시설화를 바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5명의 청각장애 아동이 생활 중인 서울의 한 농아원. 이곳에 30년 넘게 몸담은 엄종숙 원장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현실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못한 로드맵인 것은 분명했다. 그러면서 장애 당사자의 시설 이용 권리를 박탈하는 형태의 탈시설 추진이 아닌 주거 선택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의 영역에 맡겨줬으면 좋겠다. 옆에 누군가가 있고 친구가 있고 얘기할 사람이 있는 거주시설이 좋아라고 하며 거주시설도 주거의 형태로서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하는 거죠. 장애인 자녀를 둔 3명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탈시설이 폭력적인 것을 넘어 당사자에겐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시설 거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 종합적인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생존의 그 위험 속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취재 중 만난 한 전문가 역시 지금의 탈시설 정책은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 지적했습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스스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장애인이 극히 드물고 탈시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제도나 환경 역시 부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탈시설을 통한 인권을 논하기보다 장애 당사자의 삶 자체가 보장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직업재활이라든지 소득보장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탈시설화 이후에 로드맵이 구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탈시설화보다는 오히려 시설의 전문화, 특성화, 차별화 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거기에 있는 장애 당사자를 생각할 때 더 유리하고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될 걸로 생각합니다. 탈시설 자체를 찬성하는 쪽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탈시설 정책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탈시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현장의 해석도 제각각인 상황인데요. 결국 탈시설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전제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